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2026년 하반기 나에게 일어날 일 리딩이 되겠습니다. 2026년 1월에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것들은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선풍기, 두 번째, 유니콘, 세 번째, 수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 하반기 나에게 일어날 일 첫 번째, 선풍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하반기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 흐름이 있을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볼 텐데요. 좋은 에너지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었던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반기 이 시간들을 통해서 꼭 반드시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열겠습니다. 포르스 하우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네 번째 집 카드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네이털 차트가 보이죠? 네이털 차트는 하늘의 별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볼 수 있게 마치 음악의 악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네 번째 사라고 적혀 있는 곳에 칸이 있죠. 그게 바로 네 번째 집을 의미합니다. 집은 총 12개고요. 그리고 별자리도 12개죠. 그래서 그 각자의 집은 또 별자리의 성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집은 여러분들의 별자리로부터 기준으로 해서 네 번째 집을 의미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별자리가 양자리다 라고 할 때는 개자리가 여러분의 네 번째 집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별자리가 개자리다 라고 할 때는 천칭자리가 여러분의 네 번째 집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위치로부터 네 번째 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 네 번째 집이라는 것은 뭐냐? 네 번째 집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요, 하우스입니다. 집을 의미해요. 보금자리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커플이 결혼을 해서 집을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네 번째 집의 에너지와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 곳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집 안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집이라는 게요, 원래는 가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가족 간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게 집,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아이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분이라고 볼 때는요, 임신을 의미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루츠라고 적혀 있잖아요. 무엇인가 나의 뿌리, 나의 가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반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과 아주 친밀한 어떤 분들과의 에너지가 중요한 하반기가 될 것이다로 예측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집을 구매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집을 꾸며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보금자리와 관련된 그런 하반기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에너지를 두고 아무튼 지금 하반기가 약 7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이게 6월에 보는 거니까 시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단순히 집과 관련된 일 하나가 벌어진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카드들을 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일들이 또 있을지 계속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가요? 자, 질병 카드가 나와버렸습니다.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나온 카드니까. 질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건강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보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모르니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아유 뭐 이게 이러다 보면 낫겠지, 뭐 소화제 먹으면 나, 이러지 마시고 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안타깝게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었던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좀 여러분의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된다 또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옆에요, 집 카드가 있잖아요. 이게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뿌리, 여러분과 피를 나눈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 옆에 질병 카드가 있다면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 대충 감은 오시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가능하고요. 돌아가신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아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잃는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볼 때는 여기 이제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있는 가족 구성원과 여러분이 대판 싸우게 돼서 한동안은 연락 안 하고 지내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하나를 좀 잃게 된다, 그런 것도 가능한데 정말 가까운 사람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에너지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 있진 않으니까 우리 삶 자체가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만약에 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도 지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물론 안 아픈 게 좋겠지만 실제로 뭔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한다면 고치면 되죠.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오픈 업 유어 하트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다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뭐 고백을 하거나 약간 신호를 보내거나 이러는데 여러분은 그냥 뭐 시큰둥하고 뭐 굳이 꼭 내가 뭐 너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니?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놨다. 너무 지겹고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 나는 지금 일을 좀 쉬고 싶다. 그럴 때 그 일을 다시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뭐가 됐든 닫혀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솔직히 이 카드는요, 사랑 카드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놓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카드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분이랑 어떻게든 해봐라. 그런 의미일 겁니다. 자, 옆에 카드를 2장 놔볼게요. 더 포스터 카드가 나오고요. 더 포스터. 자, 그리고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여권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포스터 카드와 여권 카드가 나왔는데요. 뭐 여권은 여러분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서류 가방이잖아요. 그런데 여권이 심지어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출장을 너무 많이 다녀서 여권 하나가 갱신된 거죠. 더 이상 이제 도장을 찍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 정도로 출장이 잦다, 해외로 많이 나가신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장을 좀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하반기는 정말 바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는 포스터 카드가 있죠. 포스터는 말 그대로 우리 광고 쓰는 그 포스터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오리가 밀크쉐이크 같은 것을 먹고 있잖아요. 이 포스터가 갖고 있는 좀 큰 의미는 무엇인가 시각화하고 남에게 눈에 띄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하거든요.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든지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좀 두드러진다. 저분 요즘에 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 가능할 수도 있고요. 지금 옆에 오픈 업 유어 하트 카드가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요 2개가 여러분이 아픈 것 같지는 않고요. 일 때문에 출장 정말 많이 바쁠 것 같고, 그리고 일적으로 두각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걸 이제 요 2개를 한 세트로 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분의 눈에 확실히 들게 되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볼 때는
유니크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는 부분이 확실한 것 같아요. 요 앞에 두 장은 아무래도 가족 중에서 좀 이렇게 건강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좀 바쁘더라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뭐 여권이 두 개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에너지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스워드의 정방향, 페이지 스워드예요. 자, 그런데 하이 프리스티스 카드의 정방향도 있습니다. 뭔가 상당히 침착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나이트 스워드의 역방향이 있고요. 나이트 스워드의 역방향. 자,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다 지금 스워드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저지먼트 카드가 나옵니다. 저지먼트의 역방향이에요. 자,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자, 언더라인은 10번 지팡이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가 여러분들의 하반기 에너지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타로 카드 있잖아요. 요건 이제 역방향이고요. 요건 정방향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인데, 일단요, 칼이죠.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뉴스와 어떤 사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뭐 벌어지니까 그게 사실이기는 하겠지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해 듣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많은 어떤 변화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요, 전화 같은 거 올 때요, 싸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해서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이게 이제 뭔가가 오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페이지 스워드는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전달받는 건데요. 뉴스를 전달받는 건데, 이 뉴스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이런 것이 있어. 어때? 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사람과의 관계, 뭐 여러분의 뭐 취미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 소식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본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여기 오픈업 유어 할트가 있잖아요. 그 관점으로 볼 때, 제가 나중에 사랑의 카드를 열긴 할 텐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프리스티스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일단 하이프리스티스 카드는 별자리로는 물고기 자리를 의미하는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고민과 관련된 겁니다.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 두 가지 모두 다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왔는데, 이게 어떤 다른 직장으로부터의 잡 오퍼였어요. 그런데 그 직장으로 가면은 미래가 있는 대신에 다만 지금 받는 월급보다는 좀 많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은 미래도 없고 일도 많이 힘들고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가질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나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더 나에게 나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고민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까만색 기둥, 흰색 기둥이 있는데, 이 까만색 기둥이 보야즈, 그리고 이 흰색 기둥이 야힌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검정색은 나쁜 것이고 흰색은 뭐 좋은 것이다라고 어떤 상식적 선에서 판단을 할 때, 흰색 자체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요게 한 세트인 것처럼도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 사람은 말없이 여러분을 지켜보는 물고기 자리다 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트 스워드의 역방향인데요. 일단 나이트 스워드는
나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좋은 뉴스가 있는데 여기 나쁜 뉴스가 있잖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 이 카드가요. 얘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반기를 지내시다가 약간 추석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될 때쯤이 되면은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것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볼 때는 어떤 소식이 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정확한 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답이 오지 않는다, 답이 딜레이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나쁜 뉴스로 쓰는 것이고 이 뉴스는 예측하지 못했던 나쁜 뉴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가을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자, 그런데 저지먼트의 역방향이 됐습니다. 일단 저지먼트는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방향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점에서 예를 본다면 병이 생겨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완쾌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력을 차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아주 큰 결정이에요. 이제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겠어라는 게 그럼 오늘은 우리가 수박을 먹지 말고 치킨을 먹자라는 결정과는 정말 차이가 크잖아요. 집을 팔고 이사를 가자는 게 훨씬 더 큰 선택이잖아요. 그런 느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진다. 솔직히 얘도 선택이고 얘도 선택인데 이건 결정에 가깝거든요. 그걸 내리지 못하겠다도 가능한데 일단은 여기에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다소 그 회복이 느려질 수 있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조금 걱정됩니다, 여러분. 자, 일단 언더라인이 10개 지팡이 역방향인데요. 10개 지팡이는요, 일단 힘들답니다. 근데 뭐가 힘드냐면요, 일이 힘들다를 의미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딱 봐도 출장도 많이 가고 물론 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바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바쁜 거 안에 뭐가 포함되는 것 같냐면 단순히 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신경 써야 될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도 힘든데 집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 카드의 핵심은 뭐냐면 솔직히 이게 정방향이거든요. 자, 이분은 10개의 지팡이를 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지만 앞에 집이 보이죠. 나의 집을 짓는 것,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갖고 지금 당장 힘든 것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역방향은 뭐냐면 뒤에 돌멩이로 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힘든 게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쪽에 가까워요. 어쨌든 힘든 건 똑같은 거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정말 잘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하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정리를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적으로는 상당히 두각을 보이실 것 같은데 바쁠 것 같고 근데 그 바쁜 게 제가 보기에는 이 분이요. 돌멩이인 이분이 여러분하고 좀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분의 상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그냥 하기 싫은 일 그냥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단은 가족과 관련돼서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들릴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라클들을 좀 올리면서 하반기에 어떤 것들을 더 참고해야 될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꺼내 보겠습니다. You are good enough인데요. 자, 풀문 벌고 카드입니다. 자, 풀문 벌고는요, 이미 지났습니다. 처녀 자리의 만월은 처녀 자리의 반대편 별자리, 물고기 자리에서 뜨는데 올해는 3월 3일 날에 떴습니다. 솔직히 이 카드는요,
여러분을 돌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반기 때 느껴지는 감정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할까? 왜 나는 일을 하는데 힘들게 할까? 집안적으로 여러분이 돌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나? 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좀 탓을 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먼저 챙겨라는 의미입니다. 이게요, 심리적으로도 힘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느낌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냐면, 하반기는 여러분이 상당히 어른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당연히 어른인데, 다소 좀 지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챙겨라.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랑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할지 봅시다. 일단 마음의 문을 열어라라고 했으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타임 어팔트가 있네요. 자, 일단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가정은 두 개예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사귀게 된다면 6개월 안에 그분과는 이별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별 카드죠. 야, 심지어 해외 출장도 이렇게 많이 다녀야 되고 직장 상사의 눈치 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피곤해 죽겠는데 또 집안 문제도 챙겨야 되고 그 상황에 이별까지 한다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은 이미 상반기 때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 때는 그분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해서 나온 카드일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타임 어팔트는 지금은 서로가 떨어져 있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사랑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슬퍼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별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걸로 느껴집니다. 솔직히 이렇게 바쁘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요. 거기다 이별까지 돼서 이렇게 슬픈 거면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진짜 막 TV에 나오는 뭐 배우들 같이 멋진 분들이 막 노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라고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자, 옆에 또 에너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요. 웨딩이 있는데요. 일단은 자, 이 선풍기를 고르시는 분도 많죠. 이게 너무나 다른 카드가 나와서 웨딩은 말 그대로 결혼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누군가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웨딩이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때 만약에 여러분이 웨딩에 참석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두 개가 너무 다른 카드라서 좀 놀랍습니다. 이건 완전 반대되는 의미잖아요. 지금은 슬픔이 있고 누군가와 이별이 돼 있는 상태인데 누군가 결혼한다고요? 어떤 누군가의 웨딩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웨딩이 좀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웨딩이라는 게 좀 장기적인 계약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우주의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예스 카드가 나옵니다. 솔직히 이 예스가요, 여러분. 결혼할 때 하는 거죠. 누군가가 청혼하면 예스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뭘까요? 도대체? 뭐 선풍기를 선택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별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혼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냥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에너지에서요. 여러분이 결혼을 할 수 있는 타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장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일도 바쁜데 집안에도 뭔가 일이 생겼고 그것도 챙겨야 되고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상황에 모르겠어요. 결혼을 준비하니까 힘들 수 있겠죠. 결혼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네. 솔직히 네 번째 집이요. 결혼을 의미하진 않지만 이게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족을 만드는 거죠, 이게. 그렇게 본다면 진짜로 결혼을 하실 수 있겠네요. 이게 지금 메인 에너지였잖아요. 네 번째 집이. 이게 얘죠. 따지고 보면.
솔직히 결혼을 의미하는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7번 집이거든요. 그리고요, 일단은 여기 yes가 나왔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말인 거죠. 뭐 우리와 계약하시겠습니까? yes. 뭐가 됐든 긍정적인 yes가 있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꺼내볼게요. Your ego doing parkour again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고집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자신감? 이런 것들은 파쿠르를 하게 만든다라는 건데요. 파쿠르가 뭐냐면 그 왜 영국하고 왜 프랑스에 보면은 건물에서 건물로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묘기 같은 거죠. 그거 잘못해서 막 이렇게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파쿠르인데, 이 파쿠르를 하는 게 내가 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파쿠르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만심?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경고 문구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무엇인가가 올 때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많이 바빠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무엇인가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어깨가 좀 으쓱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서 너무 이렇게 들뜨지 마라.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고집은 파쿠르를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카드를 계속 열어보겠습니다. 숫자 4가 나오네요. 우리의 메인 에너지가 일단은 네 번째 집이었는데 이것도 숫자 4가 나옵니다. 일단 수요일 카드고요. 무엇인가 밸런스를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수요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한 주의 중앙에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의 끝이 있을 수도 있고 시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에너지적으로 볼 때 만약에 시작인 어떤 에너지가 났으면 이제 무엇인가가 시작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생되는 부분, 몸이 피곤하고 바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육체적으로 힘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일 때문에. 그리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주변 일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건강 챙기는 걸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정의 신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왼쪽 볼게요. 뒤쪽에서 왼쪽. 이쯤에서 볼까요? 자, 왼쪽 보겠습니다. 인격이 곧 운명이 된다 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워낙 잘났으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같겠니? 그러면 이제 파쿠르를 한다는 말이죠. 최대한도로 겸손하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격이 곧 운명이 된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요, 비타민 챙겨 드시는 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과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에 타임 어팔트가 있어서. 그런데 웨딩도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어떤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것은 확실하게 하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일단 남겨놓을게요. 바쁘신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챙겨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게 선풍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나에게 일어날 일 두 번째, 유니콘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하반기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 흐름이 있을까요?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볼 텐데, 자, 메일 에너지 한 장을 열면서 따라가 볼게요. 물병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물병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여러분의 에너지는 물병자리랍니다. 여러분이 물병자리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여러분이 하반기 때 상당히 중요하게 함께 해야 될 분이 물병자리다도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여러분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의 하반기에 좀 중요하다, 가능할 것 같고요.
물병 자리가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가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 너 말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집단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쌍둥이 자리가 갖고 있는 우리라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는 우리가 아니고요. 나 개인인데 이 개인이 다른 개인과 함께 사회생활을 한다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있고 나의 생활이 있고 나의 테두리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바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술을 마시는 건데 오고 가면서 이 근처에서 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러면서 이제 술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는 위아더 월드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개인 대 개인인 느낌이잖아요. 그건 이제 쌍둥이 자리의 사회생활인 것인데, 물병 자리는 그게 아니라 여행 갈 거야, 같이 가자 이래서 단톡방을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회비는 얼마고 뭐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우리는 위아더 월드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물병자리 분이 어떤 누군가와 이제 사귀잖아요. 애인이 있을 때는 애인과 함께 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친구들끼리의 좀 큰 모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오히려 좀 더 휩쓸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라는 것보다는요, 우리라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입니다. 어떤 집단과 절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싫어하는 게 물병자리 분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AI입니다.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기술적인 것을 의미하는 별자리가 물병인데, 이 물병자리가 명왕성에 딱 들어가자마자 AI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병자리가 명왕성과 만나서 머무는 이 30년 동안 우리의 삶은 정말로 많이 바뀔 건데, 그 바뀌는 방향은 과학적인 부분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뛰어나신다 하반기에,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겁니다. 자, 이제 카드들을 열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 에너지들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앞으로 7개월이 남은 것이고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시간이 짧게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계속 따라가 봅시다. 레터 카드가 나옵니다. 편지죠. 지금 여기 강아지가 등기를 갖고 왔어요. 그죠? 이제 사인 받아야겠죠. 중요한 서류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 서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서류라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뉴스가 하나 오게 되는데, 그 뉴스가 지금 이렇게 에너지로 나온 걸 보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하반기 때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2027년은 이 뉴스 때문에 바뀌게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카드를 또 열어보겠습니다. 라이어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거짓말쟁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라이어. 어떤 사람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구린 사람이기 때문에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뭐 우리 주변에는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카드가 나왔다라는 말은 여러분과 영향이 있으니까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힘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른이고 웬만한 이제 이런 라이어들을 보게 되면은 하기야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라이어들은 속이고자라고 하고 아예 마음을 먹고 들어오면은 속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튼 이 거짓말쟁이가 나타날 때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카드를 또 놔볼게요. The Used Hybrid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중고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부llshit 아티스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중고 하이브리드 차 카드와 똥 예술 작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똥 예술 작품이 라이어 같아요. 유즈드 하이브리드는 이게 중고차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 상황 자체는 폐차장입니다. 폐차장에 차가 왔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용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지금 다소 위험성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물병자리가 나와 있죠. 만약에 진짜로 물병자리라고 볼 때 물병자리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 없거든요. 상당히 마음이 여리고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너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치밀합니다. 이분들이. 솔직히 나쁜 마음 먹는 거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 이 똥 아티스트가 똥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깡통이에 올려져 있는 게 똥이고 이건 그냥 똥이에요. 예술 작품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예술 작품을 봐. 우리의 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남아있는 모든 찌꺼기를 담고 있는 이 변을 형상화한 예술 작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틀림없이. 그러면 이제 이 예술 작품에 빠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중고 하이브리드가 되는 겁니다. 이용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얘는 버려지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허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그냥 손에 넣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일 가능할 것 같고, 이 유즈드 하이브리드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이제 뭐 하이브리드 카였는데 이제 좀 성능이 안 좋아져서 그 차는 이제 폐차시키고 여러분이 새로운 차로 대차한다, 뭐 이렇게도 그냥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느낌적으로 여기 라이어가 나와서요, 다른 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딱 열었을 때 느낌은 요 똥 예술 작품이 이 친구랑 관련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걱정이 되었답니다. 자, 이제 밑에 타로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로 어떤 것들이 나올지요. 자, 4개의 동전 정방향이고요. 4개의 동전 정방향. 4개의 동전 정방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카드예요. 자, 그런데 10개의 동전이 역방향이 됩니다. 10개의 동전이 역방향. 다 전부 다 동전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3개의 컵이 정방향입니다. 3컵은 정방향. 자, 한 장을 더 열어보죠. 저지먼트가 역방향이 되네요. 자,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뭔가 위에 대불이 있긴 있었네요. 자, 언더라인은 9개의 동전에 역방향이군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하반기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꼭 그렇게 봐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동전이 나와서요, 여러분의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언더라인이 9개 동전의 역방향이 나왔어요. 이게 정방향인데 이렇게 역방향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금전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라이어가 나왔잖아요. 거짓말도 있고 똥 예술 작품도 있는 걸로 볼 때는 만약에 이 상태를 여기에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이 이 라이어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물병자리로 추측되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좀 잃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건요, 여러분이 돈을 잃었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돈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이런 뭔가가 있어. 그래서 돈을 좀 빌려줘. 라고 하고 그 돈을 먹고 튀었다. 이건 범죄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얻고 그 사람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어서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바다나 보고 싶은데 바빠가지고 언제쯤 받아보겠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제주도를 데려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제주도 요즘에 싸지 않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이 돈을 쓴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고 말도 한 건 아니잖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지금 돈이 없어진다라는 게 그쪽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돈을 쓴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무슨 사랑의 관계인가?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은 이 사람은 라이어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투자를 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대접해주고 뭔가 좋은 데 데려다주고 뭐 좋은 걸 뭐 사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정도 투자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나타난 그 사람이 잘못이 없죠. 보통은 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 너가 나를 말렸어야지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돈을 쓴 내가 잘못이에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똥 예술 작품이 있고 첫 번째로 나온 카드, 저는 타로에서 첫 번째 카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전 엘리먼트 카드에서요, 네 번째 동전, 그러니까 4동전과 5동전이 진짜로 실질적으로 재산과 좀 관련이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4동전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처럼 대부업자 같은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너가 나한테 돈 빌리는 건 쉽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즉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밖으로 꺼내서 흐름을 만든다. 이런 것을 상당히 거부하는 듯한 느낌의 에너지가 사동전이에요. 그 말인즉슨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나는 돈은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이 뒤에 보면요, 이게 역방향이거든요. 자, 뒤로 봤을 때 돈이 없습니다.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내가 돈이 있고 풍요로운 사람이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라이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사 여구를 쓰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이 똥 예술 작품 때문입니다. 말하기 나름이죠. 이 1960년대 레트로의 감성을 가진 깡통에 변을 올려놨어. 김도 나오고 있잖아. 실제로 사람 몸에서 금방 나온 우리의 몸과 하나였던 이 변, 이 똥을 봐. 뭔가 느껴지지 않아? 개뿔 느껴지기 뭐가 느껴져요? 똥이지.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옆에 또 10개 동전의 역방향이 났어요. 얘는 정방향 아닙니다. 역방향이에요. 10개 동전의 역방향은 결론적으로는 없다입니다. 없다. 우리의 삶에서 있다와 없다가 있잖아요. 근데 없다를 관할하는 게 이 10번 동전의 역방향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죽음의 카드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됨과 동시에 내가 쓰던 물건들, 내가 썼던 뭐 핸드폰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 겁니다. 아무튼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이 카드가 나와 있어서 솔직히 이 카드는 상당히 구두쇠적인 느낌의 카드긴 한데 저는 이 카드를 오늘은 그렇게 안 느껴지고요. 요 딱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서도 상당히 가족 친화적인, 이게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죠. 지금 카드의 의미로서는 뭐 결혼을 여러분에게 제시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그런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없다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없다. 그리고 4개의 동전에서 10개의 동전이 됐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 라이어가 결론적으로는 돈이 없는 사람인데 돈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실체라는 그 돈 있잖아요. 그 돈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분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이라는 것이 진짜 있었다라는 것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돈이라는 거죠. 약간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요 카드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3컵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친하게 지내자예요. 자, 요 뒤를 보면요, 이 여성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냥 우리는 서로 아는 사람이고 하지만 우리는 뭐 이렇게 즐겁게 놀 때만 만나는 거야, 뭐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카드는요, 컵이 3개가 있는데요, 물이 들어있는 거는 지금 2개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들고 있는 컵은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분과 잘 지내고요,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그 컵에 실체인 물이 없어요. 감정이 없는 물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소 숭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 카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이어를 이분은 대단한 사람, 이분은 나중에 뭔가 될 사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저지먼트의 역방향. 저지먼트의 역방향은요, 일단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다소 실망적인 어떤 부분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라이어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노라고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은 이 구동전이라는 게요, 솔직히 정방향은요 너무 화사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는 있잖아, 아무도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충분해. 나 혼자서 저기 제주도도 가고 뭐 일본 도쿄도 가고 뭐 미국의 뉴욕도 가고, 내가 번 돈, 내가 가서 내가 연어 샌드위치 먹는 거야. 예요. 그리고 내가 사진 찍어서 내 인스타에 올리는 거야. 누가 봐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야. 나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거니까 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자, 근데 걔가 뒤집어지잖아요. 나 지금 현재 돈 없어. 그리고 내가 이전에 살고 있던 삶들보다는 다소 우중충해. 지금 이 여성분 앞에는 달이 떠 있잖아요. 달이 심경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분은 여전히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인스타적인 아름다운 삶, 새도 막 날라오고 해요. 하지만 앞에 달이 떠 있잖아요. 달은 심경의 불안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9번 동전의 역방향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돈이라는 것에 대한 양의 축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러분이 이분에게 돈을 많이 쓰는 건 맞는데, 다만 이게 사기라고 할 수 있나? 그건 아닌 상황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를 좀 하게 되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실체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실망하게 된다는 것, 이런 것까지 나오는 그런 하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은 사람을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카드가 나왔나 봐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병 자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상승궁이 물병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병 자리는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그리고 상당히 아주 몹시 상당히 똑똑한 분이십니다. 물병 자리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거기에 주변에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주변에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만약 물병자리라면. 혼자서 안 다니는 것이 물병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분이랑 사랑을 나누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그냥 이분을 알아놨으면 좋겠다. 성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성분인데 이분이 여성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는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인맥도 되게 넓은 분이고, 이런 똥으로 만든 예술작품도 있고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언니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 언니가 상당히 부자인 건 줄 알았는데, 부자라고 해서 이분을 좋아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약간 이분에게 투자 같은 걸 한 거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사랑 보겠습니다. 사랑 카드가 나오네요. 일단 리얼 필링스입니다. 어떤 누군가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과 내가 잘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상당히 로맨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딱 만날 때요, 여러분이 알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아, 내가 너를 좋아하게 되겠구나 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너한테 관심이 있대. 그래서 딱 만나봤는데 사람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알아가 보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이 되는 관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너를 좋아하게 되겠구나 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리퀴드 커리지 카드가 나오네요. 주류 용기 카드입니다. 알콜 용기죠. 취중 진담이라고 하는 게 맞네요. 주류 용기라고 하면은, 이게 잘못 들으시면은, 주류를 담는, 술을 담는 그릇인가? 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취중 진담을 의미하는 겁니다. 용기. 일단은 술자리에서 여러분이, 실수로, 나 너 좋아하는데? 이러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하고요. 혹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 취중 진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큰 것처럼도 보여져요. 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지 봅시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달이 여러분에게, 그렇군요. 뭔가 파워풀한, 거역할 수 없는 파워풀한 변화를 기대하라 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앞에 뭔가 놀라운 변화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느낌적으로 여러분, 이 라이언은요, 그냥 사회적으로 만나시는 어떤 분 같고요. 이 리얼 필링스 있잖아요. 술 먹고 나 너 솔직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파워풀 체인지, 정말 엄청난 파워풀 체인지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사람, 혹은 여러분이 이분 있잖아요. 똥 예술품 갖고 있는 이 사람과 좀 되게 가까워졌다가 어느 순간에 이분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느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충격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클립스 카드잖아요. 월식과 일식은 1년에 2번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일식과 월식은 지나갔어요. 제가 달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리딩을 하잖아요. 그게 일식과 월식과 관련된 리딩인데, 올해 2월 17일과 3월 3일에 상반기 일식과 월식이 있었고요. 이제 하반기는 8월 12일과 8월 28일이 됩니다. 8월 12일 날에 사자자리에서 일식이 있게 되고, 8월 28일은 물병 자리에서 월식이 있을 거예요. 피서가 끝나갈 때쯤에 있게 될 텐데, 그때 시기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나왔나,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그때 시기도 뭔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엄청나게 큰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의 하반기에는 뭔가 놀랄 일 하나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레터도 이것과는 또 별개의 놀랄 일 같기도 하거든요. 자, 열어봅시다. You already know 카드가 나옵니다. 이건 사랑도 그렇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너 솔직히 있잖아. 이 사람 약간 삐리하고 구린 구석이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 뭔가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앞뒤 안 맞는 거 너 알잖아. 그런데 너가 이 사람을 믿고 있다는 그 자신을 너가 부정하기 싫어서 이 사람을 믿는 거잖아 라는 그런 느낌의 말이죠. 너 이미 알고 있잖아. 너 지금 술 먹고 꽐라대서 너한테 내를 좋아한대, 이 사람 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잖아 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여러분은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알면서도 속아준다 라는 그런 것이면은 좋겠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언더라인으로 꺼낸 게 9개 동전의 역방향이에요. 이게 아주 큰 겁니다. 9개 동전의 역방향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일부가 손실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돈을 많이 썼다는 말이거든요. 돈 많이 썼다. 그런데 여기 라이어가 있고 이런 흐름이 있다 보면은 이분이 여러분 돈을 가져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쓴 겁니다.
자, 리브라가 나옵니다. 숫자는 7이고요. 뭐 7주 뒤 혹은 7달 뒤인데 7달 뒤라고 한다면은 12월쯤이 될 거고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시기로 꺼냈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리브라 시기인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그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이클립스는 8월 12일과 8월 28일 날에 8월 이제 하반기 때 있게 될 텐데 아무튼 7주와 7달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7. 저는 이걸 시기로 꺼냈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리브라와 가장 관련이 있지 않을까. 천칭자리 때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열게요. 너는 사인이 필요 없어. 너는 지금 현재 필요한 게 수면이야 라고 합니다. 낮잠이 필요해 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여성분이요 밑에 수정하고 타로 카드하고 이렇게 점성술 책 있잖아요. 이걸 꺼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타로점이나 예약을 해서 점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해서 누군가의 마음이나 어떤 상황의 흐름 같은 것들을 너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즉, 유튜브로 타로 채널을 너무 많이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거 보지 말고 피곤할 때 낮잠을 자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챙겨라 라는 말입니다. 즉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요. 저는 이 말과도 좀 관련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인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조짐이라든지 어떤 느낌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너무 쫓아가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이미 여러분 답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그 답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말까지도 나온 걸 보면은 굳이 이렇게 막 불안초조해서 무엇인가를 더 알려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 없이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선을 긋고 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정의 신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책을 한번 뒤집을까요? 뒤집고 앞쪽에서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이쪽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느려도 괜찮다 글이 나옵니다. 느려도 괜찮다. 그쵸? 느려도 괜찮죠. 굳이 빨리 가야 될 필요 없죠.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뭔가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좀 속도를 내고 하시는 부분이 또 있어야 될 부분일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 없다. 느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놓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리딩은 다 끝났고요.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에너지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하반기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자, 3컵이 있잖아요. 이게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많이 심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경하게 될 이 사람도요. 결론적으로는 주변에 사람이 많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분야의 사람을 알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이 외롭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작동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쫓아다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으로. 그 시간에 낮잠을 자라고 하잖아요. 낮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유니콘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나에게 일어날 일 세 번째, 수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하반기 어떤 에너지 흐름이 있을까요? 좋은 일 가득한 하반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넵튠 카드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자, 넵튠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옆에 sacrifice라고 되어 있죠.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넵튠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양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넵튠은요, 치유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었던 오래된 아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몸이 진짜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무슨 수술을 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넵튠의 어떤 에너지로 볼 때는 그 회복이 빨라진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넵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좀 큰 부분은 뭐냐면 꿈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현실적인 무엇인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몽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또가 되어서 이제 이런 집을 사고 그럼 내가 내년에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오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다소 좀 비현실적인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카드들 중에서 긍정적인 카드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넵튠이었을까요? 뭐 넵튠이 나쁜 건 아닌데 다만 이게 무슨 상처의 치유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누군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라면 이 하반기 때 치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꿈이라는 것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죠. 내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현실을 배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자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넵튠 에너지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들을 열어가면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 그리고 참고할 만한 것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넵튠이라 일단은 상처의 치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올 카드들에서 뭔가 힌트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앵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앵커 카드가 나왔습니다. 다른 타로에서는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무엇인가 안정화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카드에서의 앵커는 뭐냐면 닻을 내린 건 맞는데 그 닻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뒤에 쇠사슬이 달려있고 그게 바다 밑으로 빠져 있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정체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는 힐링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기는 하고요. 뭔가 이렇게 진취적인 어떤 방향으로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뭔가가 다소 어렵게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힘들다는 거죠. 뭔가가 이렇게 진행이 착착착 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가 느려지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뭔가 좀 좋은 카드들이 나와야 될 텐데요. 자, 이번엔 좋은 카드가 나오길 바라면서 가봅시다. 자, 얼스 사인이 나옵니다. 얼스 사인은 땅 사인이죠. 땅 사인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입니다. 일단 땅 사인은요, 여러분, 현실적인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뭐 감정이 없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황소자리입니다. 저는 극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하고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모든 얼스 사인이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상황을 바라볼 때 현실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분들이 감정이 메말랐다 이런 건 또 아니고요. 그리고 이 카드가 여러분의 하반기에 좀 중요한 에너지로 나오는 거라면 이 별자리들 있죠.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와 관련이 있다도 가능하겠지만 얼스 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안정화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앵커가 다른 카드에서는 안정화를 의미하는데 지금 이 덱에서는 무엇인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 안정화적인 어떤 환경을 만드는 부분은 있겠으나 다소 그게 진척이 느려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는 더 따라가 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느낌적으로 이게
별자리를 의미하는 카드처럼 느껴지진 않고요. 얼스 사인의 에너지로 하반기를 살아가시지 않을까. 즉 여러분의 안정화,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얘도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 몽상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반대되는 게 얼스 사인입니다. 아무튼 좀 여러분의 하반기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뭔가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나중에 타로를 좀 열어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 이게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그 명절 때요 고속도로 타고 고향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약간 조금 정체된다는 느낌이라고 할까? 뭔가 가기는 가는데 쉽게 가지는 않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카드를 놔볼게요. 웅덩이 카드가 나오고요. 웅덩이, 그리고 너시아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팟홀 카드와 너시아 카드가 나왔습니다. 너시아, 구토죠, 구토. 지금 여기 그 비행기 의자인데 앞에 뭐라고 해야 되죠? 토봉투라고 하죠. 토봉투. 토봉투가 지금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 팟홀을 만나면 이렇게 차가 울렁거리게 되죠.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은 이 너시아를 하게 됩니다. 구토를 하게 되죠.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의 하반기는요 순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탄하지 않는 것,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팟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걸 메꿔야 되는 건데 이 상태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타로를 열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스타의 정방향입니다. 나쁘지 않는데요. 스타의 정방향. 스타의 정방향. 그런데 행드맨의 정방향이 나옵니다. 둘 다 메이저 알카나인데 솔직히 얘가요 여러분, 얘입니다. 앵커 카드예요. 뭔가에 묶여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묶여버린 카드입니다. 일단 정체는 있네요. 자, 그 상황에 나이트 스워드의 역방향이고요. 나이트 스워드의 역방향. 세 개의 칼에 정방향이 있네요. 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9개의 지팡이의 역방향입니다. 자, 카드가요 어떤 흐름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요 여러분, 이 리딩은 정말 쉬운 리딩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뭐 하나만 걷어내면은 상당히 어려운 리딩이 되고요, 어렵게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 걷어내야 되는 게 뭐냐? 이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별이 있을 건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힐링도 나왔고 정체도 나왔고 토봉투도 나오고 구멍난 길도 나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얼스사인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사람으로 보여지네요.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 어떤 분과의 사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이 별자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솔직히요 여러분, 이게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9개의 지팡이의 역방향입니다. 자, 9개의 지팡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지친다예요. 너무 지친다. 그러니까 내가 9번을 전쟁터를 나갔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7일을 일하는데 7일 일 안 하죠. 5일을 일하잖아요. 주 5일. 일주일은 7일이고. 그러니까 그 이틀을 쉬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9일을 연속으로 나가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죠?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구지팡이는. 그런데 지금 얘는 역방향인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 이 앞에 병사가 붕대를 두르고 있죠. 전쟁터를 나갔다 와서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동굴에서 이 여성분이 이 남성 병사를 꼬시고 있어요. 이 동굴 안으로 들어와 봐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병사가 붕대를 묶고 있는 이 상황은 이 여성분한테 홀려서요. 이전에도 이 동굴 안에 들어갔다가 이 여성분에게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마음을 주지 않았다든 뭐든 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꼬심을 하더라도 나는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막 짝대기를 이렇게 울타리처럼 만들어 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병사는 이 동굴로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이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만났다면은 이 사람을 잊기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우리가 뭐 한 사람은 새 사람으로 잊는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 카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 리딩은요.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고요. 그 사람과 이별이 됐는데 그 사람이 다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다시 또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카드가 나온 거예요. 두 개 같은 카드입니다. 매달려 버렸죠? 매달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앵커가 다시 내려감으로써 여러분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이 사람으로부터의 벗어남이에요. 벗어남이라기보다는 이 힘든 것을 치유받고 싶은 거죠. 지금 여기에 파톨이 있잖아요. 길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길을 지나가면요, 당연히 사고가 나죠. 타이어가 펑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상처로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꺼냈어요, 지금. 이게 상처 카드잖아요. 여기 나이트 스워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역방향입니다. 정방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방향은 정말 용맹스럽고 뭔가 멋진 그 메시지 하나를 들고 오는 느낌인데 얘는 메시지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을 던지고 떠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요. 결론적으로는 9번의 슬픔을 준 사람입니다. 9번의 슬픔. 결국은 이 동굴 앞에 있는 이 여성분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여러분을 유혹하나 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힐링이었고요. 자, 이 힐링이 바로 얘를 의미합니다. 이게 세크리파이스잖아요. 여러분이요, 지금 상황이 뭔 것 같냐면 이 사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얼스 사인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뭔가를 하게 만드나 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정적으로 이 사람에게서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는 게 10번 지팡이였으면 이제 끝이 날 텐데 이게 9번이다 보니까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반기는 이 토를 하게 되나 봐요. 이 토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울렁거림이죠. 솔직히 이걸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토를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을 역겹게 만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여기서의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또 실망스러운 어떤 메시지와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요 다 지난 일이라면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하반기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했던 행동에 대한 힐링을 하는 건데요. 다만 제 느낌적으로서는 요 나이트 스워드가 나와서요. 이분이 여러분이 힐링을 하고 있는데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을 한다는 게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을 돌보는 일이긴 하지만 힐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사랑이 끝났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이 사람이 전화를 해오거나 메시지를 해오거나 이럴 때 여러분은 바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 상황에서 동아줄 같은 걸 잡고 이 사람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다시금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스윗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다시 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또 이야기를 전달할 것 같고요. 그게 가장 큰 가능성이고 또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겁니다. 저는 상당히 그렇게 많이 느껴지고요. 이걸 사랑을 다 배제하고 본다면요. 일단은 여러분이 운전 같은 걸 좀 조심해 주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길이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이게 뭐 사고가 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뭔가가 지금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일쪽에서도요. 뭔가 점검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구토인데 이 구토라는 게 여러분이 뭐 몸적으로 많이 피곤하거나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건강을 챙겨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역겨운 상황 하나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정말 야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저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자신만을 위해서 라고 진짜 오바이트 쏠린다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앵커가 있고 핸드맨이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뭔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일단은 발이 묶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 수 있고요. 일단 좋지 않은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팀의 프로젝트는 일단 여기서 중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포기는 못 하겠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계속 거기에 내가 멈추지도 못하는데 내가 내려놓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계속 희생되는 느낌 이런 걸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적으로도 쉬운 리딩은 아닙니다. 억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런 리딩은 안 돼요. 일단 힐링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만약에 제가 했던 리딩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그겁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면은 이번 하반기에는 이 사람으로부터 완벽하게 힐링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사람이 되지 않는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라클들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 힐링과 관련된 리딩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편과의 어떤 그 메시지 같은 거 보는 거,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휙 하고 카드들이 날아갔는데 너무 많이 날아가 버려서 다시 다 넣었습니다. 자, 한 장을 열어봅시다. Win-win outcome is forecast 카드가 나옵니다. 풀문 리브라 카드인데요. 자, 풀문 리브라도 일단은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리브라의 반대편 별자리인 양자리 때 이 풀문 리브라가 뜨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2일 날에 떴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이미 지난 상태고 뭔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상황이 예측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되려면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나도 무엇인가를 양보해야 돼요. 다 내가 좋은 쪽으로만 하고 너는 다 나한테 주기만 하고 이건 윈윈이 아니죠. 그것은 윈이죠. 윈. 내가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윈윈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도 무엇인가를 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측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때는 하반기 때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저희는 이거 양보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도 무엇인가 좀 내려놓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취할 수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취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자,
저는 이 리딩이 사랑의 리딩,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힐링의 리딩으로 보여지지만 진짜로 힐링과 관련된 리딩인지를 봅시다. 사랑의 카드를 꺼낼게요. 라이프 파트너 카드가 나오는데요. 당신의 사랑, 로맨스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아주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파트너는 솔직히 누군가와 결혼을 하겠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 상황에서 결혼을 할 만한 카드는 1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수박을 고르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슬픈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라이프 파트너를 만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분하고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좀 좋은 분을 올해 말이라도 좀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넵튠이 나왔잖아요. 넵튠이요, 힐링을 한다는 건데요. 힐링과 치료라는 것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치료는 이제 진짜로 그 아픈 것들을 걷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넵튠은 힐링이긴 하지만 치료 쪽에 가까운 힐링이에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 안에 여러분이 이 힐링을 걷어내고 나면은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의 아픔 같은 것들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행이 나오네요. 또 요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멀리 간다.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떨어져 있는다 라고 하네요. 이 너시아가 비행기죠, 따지고 보면. 솔직히 이 안에 비행기 카드가 있긴 있는데 이게 그걸 의미하나? 여러분이 비행기에서 난기류 만나서 오바이트 할 수 있는 거죠. 비행기를 탄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따지고 보면은. 아무튼 멀리 여행을 떠난다 입니다. 그렇게 볼 땐요, 여러분, 제 느낌적으로 그냥 요 카드와 요 카드를 솔직히 세트로 꺼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여행지에서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과 하반기 때 뭔가가 되냐, 그런 거 같진 않고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는 건 딱 봐도 뻔하잖아요. 힐링을 하고 싶어서 떠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좀 괜찮은 사람과 인연은 되는데 그냥 그렇게 끝나고 여러분은 하반기 때 힐링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과 뭔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 느낌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 힘들게 했던 그 사람과 이렇게 된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적으로는. 일단 나이트 스워드가 역방향이 됐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분이 없는 게 뭐냐?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뭔가 여행 계획이 없으신 분들, 여행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좀 많이 남았잖아요. 뭐, 여름 피서도 있고, 추석 때도 뭐, 여행 갈 수 있잖아요. 달력을 꺼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아니다 라는 카드가 나오네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남겨놓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자, 우주의 조언도 열어보겠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뭔가가 오고는 있다는 말인 거죠. 이 말은 바꿔보면 Where is my order? 자, 내 주문은 어디 있어? 라고 지금 이 여성분이 우주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자, 카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어떤 답이라고 할까, 인생이 풀리는 어떤 타임들, 힐링이 되는 타임들, 뭐 이런 걸 기다리면서 우주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언제쯤 끝내줄 거야? 언제쯤 나에게 새로운 사람을 보내줄 거야? 언제쯤 그 전상대편이 나에게 연락을 할 거야? 언제쯤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우주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주는 쿠팡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지금 이 카드는. 우주는 아마존 프라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쿠팡 플러스 있잖아요. 그 7천 얼마짜리인가? 그거 내면은 쿠팡 플레이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쿠팡.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구독하는 거. 아마존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해놓으면은 뭐 며칠 안에 배송
보장 뭐 이런 거잖아요. 우주는 그런 게 아니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틀 안에 네가 바라는 걸 보내주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우주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답답하니까 한숨 쉬고 언제쯤 이게 풀릴까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도 낼 수 있고 한가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때가 되면 어쨌든 간에 열릴 것은 열리게 되니까 그때를 기다려라는 의미입니다. 우주에게 탓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숫자는 2번 카드가 나옵니다. 2달 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는 이틀 뒤 혹은 2주 뒤인데 2주 뒤, 이틀 뒤를 한다고 해도 하반기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 이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 느낌적으로는 한 2달 뒤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숫자 2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결정의 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뒤집고요. 중간쯤에서 왼쪽에서 볼게요. 중간쯤에 왼쪽, 여기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 났어요. 가장 힘든 일이 그만큼 좋은 일로 돌아온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이 지금 리딩하고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올해 맞닥뜨리게 될 분이 이분이잖아요. 라이프 파트너. 나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만나게 될 사람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지금 이 상처를 받은 이 사람의 주요 핵심 요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이 이분을 계속 허락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9번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너 돌아오지 마라고 하는 건데, 돌아올 때 여러분이 흔들렸다는 의미예요. 9개의 지팡이는. 그 말입니다. 9번을 여러분이 이분에게 시달렸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도 받아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대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분은 또 좋지 않은 어떤 메시지를 남긴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도저히 이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힐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스톡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여러분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의 라이프 파트너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윈윈이 되는 이것마저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힐링으로 모든 걸 다 털어내는 것, 그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천칭자리 에너지 자체가 균형이잖아요. 밸런스를 의미하는 건데, 다시 밸런스를 찾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이분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의 균형을 찾는 거겠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리 이 사람이 다시 연락하고 이 사람이 난 여전히 너를 못 잊고 있어 이 말을 하더라도 계속 못 잊는 거 너가 그냥 그렇게 그 상태로 해. 나한테까지 굳이 그렇게 알릴 필요는 없어. 나는 있잖아 라이프 파트너가 있거든. 여행 가서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되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휩쓸리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허락한 건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왜 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해서 우주의 탓을 하고 있는 이건 역시도 따지고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하반기 때는 좀 털어내야 될 안 좋은 상대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털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수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반기 나에게 일어날 일 리딩을 해봤습니다. 2026년. 전반적으로 좋은 에너지들이 나오지 않아서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제가 계속 다른 리딩을 하니까 거기서도 또 에너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